네 번째 주제, 웹 해커의 도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재로는 이제 7장이 되겠고요. 순서를 네 번째로 옮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세 가지 정도 큰 주제를 다뤄볼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버프 스윗에 했던 것들, 버프 스윗에 지난 시간에 이제 설치했던 것들에서 어, 프록시 기능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인트루더나 리피터 뭐 이런 버프 스윗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웹 취약점 스캐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전 시간에 닉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데모를 보였었고, 오늘은 와스프 잽에 대해서 잽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웹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로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그다음에 이제 모질라에서 개발한 뭐 파이어폭스, 그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웹 브라우저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각각의 웹 브라우저들이 다 개발자 도구와 라는 메뉴를 일단 제공을 해서 어떤 방문한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HTML 내용들을 들여다보거나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은 쿠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위치를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일단 미디어 웹사이트로 한번 방문을 해볼 거고요. 샘플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예시이고,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기 이제 도구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 컨트롤 쉬프트 I를 눌러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요소,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들이 이제 요소, 엘러먼트하고 콘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뭐 필요하면 네트워크나 뭐 성능 메모리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메뉴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방문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에 대한 이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개발자 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용어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DOM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DOM은 Document Object Model의 약자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웹사이트가 이제 HTML, 물론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CSS 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깔려오긴 하지만 주로 HTML이 이제 하나의 웹페이지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HTML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HTML이라고 하는 구조 아래 헤드하고 body라고 하는 또 구조가 있고, 각각의 헤드와 body 안에 또 이제 다양한 뭐 테이블이나 뭐 어떤 링크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제 HTML의 구조가 되겠고, 그런 구조를 데이터 스트럭처로 표현해 놓는 것, 웹 브라우저 안에서 어쨌든 그 HTML을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내부적으로 그 HTML을 표현하는 어떤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자료 구조를 지칭하는 용어가 이제 DOM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이 DOM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 트리가 되겠죠. 트리 자료 구조를 여러분들이 트래버스 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고, 사실은 이걸 또 수정도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하면 여러분들의 브라우저 안에서의 HTML이 직접 수정이 되는 거죠. 다르게 디스플레이 되고, 그런 조작들을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미 이제 개발자 도구로 한번 들어와서 지금 현재 HTML 컴빗 미디어 웹사이트에 대한 이제 HTML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요소 메뉴로 지금 일단 현재 들어온 상황이고요. HTML이라고 하는 태그를 누르면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전체가 하이라이트 되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헤드만 하면은 아마 헤드 부분만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바디만 하면 또 바디만 또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하이라이트 이 윗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로 여러분들이 요소에 해당하는 요 HTML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페이지들이 좀 다르게 표시가 되므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콘솔을 보면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어, 윈도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로컬 변수 뭐 a라고 하는 거를 어, 하나 정의를 해서 그걸 프린트를 할 수도 있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웹사이트에서 불러 들여온 HTML에 대한 자료 구조 돔을 다큐멘트라는 자바스크립트 변수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큐멘트라고 하는 걸 리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HTML 헤드 바디 구조를 갖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이 프린트가 되네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뭐 검색하는 이그젬플이 나왔던데요. 이 명령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document라는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이제 메소드가 하나 있어서 get element by class name이라고 하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document.get element by class name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ext left 뭐 이런 HTML 안에 이제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엘러먼트의 하나의 속성이 되어 있고 그 속성의 텍스트 랩트 속성을 갖고 있는 클래스 네임이 텍스트 랩트를 갖고 있는 랩트라는 스트링으로 속성이 부여된 요소들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요 get element by class name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메서드가 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검색을 했죠. 그러면 이제 도큐멘트가 가리키는 전체 트리가 있을 것이고 그걸 쭉 트래버스 하면서 요소 중에서 클래스 네임이라는 속성이 텍스트 랩트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스트링으로 지정된 엘러먼트를 찾은 거예요. 이렇게 찾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솔 창에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가보면 굉장히 많은 또 서브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쿠키를 가보면 있죠? 이제 쿠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서버가 여러분들 웹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주는 일종의 어떤 작은 값들이 되겠고요. 이제 그 뒤이어서 서버에 뭔가 요청을 할 때 이제 이 쿠키가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쿠키를 통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세션, 뭐 로그인 세션이라든가 세션 같은 걸 유지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쿠키에다 저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쿠키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애플리케이션 메뉴에 이제 쿠키 서브 메뉴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 쿠키는 이제 로그인의 세션 방금 이야기했던 또는 이제 사용자의 어떤 그 웹사이트를 사용자가 이 웹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기록할 때도 이제 쿠키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 일종의 로컬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로컬 스토리가 있어서 여기다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탭과 창이 뜨더라도 이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는 서로 공유가 되고 또 심지어는 브라우저를 닫아도 또 데이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로컬 스토리지를 보면 지금 한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키밸류의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자 도구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고 이걸 가지고 웹사이트들은 분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버프 스윗의 기능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윗을. 그래서 지난번에 설치했던 버프 스윗을 한번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프 스윗 커뮤니티 에디션을 저희가 설치를 했었고요. 그걸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뜨고 제가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버프 스윗의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을 살펴보는 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지난번에 사실 한번 했었던 타겟팅을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중간의 길목을 막고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한 어떤 리퀘스트 요청 메시지를 버프 스윗이 잡고 인터셉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프 스윗이 그 인터셉트한 그 메시지를 서버한테 전달을 해주고 포워딩 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서버가 또 그 리퀘스트 요청 메시지에 해당하는 이제 리스폰스 응답 메시지를 보내겠죠. 그 응답 메시지가 바로 브라우저 클라이언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버프 스윗을 먼저 가고 그걸 인터셉트해서 다시 또 이제 브라우저한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 인터셉트하는 기능을 봤었죠. 그 기능을 하기 위한 게 이제 타겟이었었고요. 그 타겟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 같은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됐죠? 일단 실행이 됐고 확실로 해서 일단 브라우저를 하나 띄워야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클릭해서 브라우저를 띄우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버프 스윗이 프락시 역할을 할 브라우저를 하나 이제 띄웠습니다. 띄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www.kr인데 인터셉트를 on으로 하고 KR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인터셉트를 한 것이죠. 포워딩을 하고 몇 번 포워딩을 하면 아직도 지금 계속 리퀘스트를 날리고 있네요. 그죠? 포워딩을 하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빛 미디어 웹사이트가 다 이제 로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프로 다시 바꾸고요.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이제 타겟 탭을 클릭을 하면 방금 이제 타겟 탭을 클릭을 하면 방금 한빛 미디어 웹사이트 접속할 때 했던 그런 웹사이트들이 그 웹사이트 주소 목록들이 지금 쭉 나와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빛 미디어 웹사이트를 클릭을 하면 거기 한빛 미디어 웹사이트에 있는 그런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 페이지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index.html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루트 경로를 클릭을 해보면 한빛.co.kr에 있는 제일 상위 경로를 가져오는 이제 리퀘스트였겠죠. 그런 리퀘스트가 이런 모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서버의 리스폰스가 요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HTTP 프로토콜 버전이나 리퀘스트 메시지에서
그다음에 리스폰스 메시지에서 당연히 프로토콜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200이라고 하는 HTTP 리스폰스 코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뒤에 나오는 요 HTML, 그러니까 바디들에 나오는 HTML, 요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 웹사이트에서 봤던 한빛미디어의 웹사이트에 해당하는 HTML 파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한글이 좀 깨져 있죠? 한글 깨져 있는 거를 어떻게, 폰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한빛미디어 웹사이트에 있는 한글들이 포함된 HTML이 리스폰스 메시지의 body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길이가 이제 뭐 76,536바이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한글 같은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깨져 있는데요. 스코프 세팅, 지금 타겟 메뉴에 스코프 세팅을 누르면 여기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스펙터 앤 메시지 에디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지금 HTTP 메시지를 디스플레이를 할 때 어떤 옵션을 가지고 어떤 설정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한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코리안 뉴 포인트 폰트로 되어 있는데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볼륨체 정도로 하고 나가면 한글이 제대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버프스윗의 기능들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능을 어떤 걸 해보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아셨죠? 이제 intruder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intruder. 이제 intruder 기능은 공격자가 게시판 같은데 글들을 전부 다 한번 좀 검색을 하고 해보고 싶을 때 게시판에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으면 일일이 클릭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게시판의 URL 주소라고 하는 거는 글들에 따라서 대부분 다 URL 주소가 똑같고 오로지 이제 각각의 개별 글마다 이제 고유 번호만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버프스윗의 인트루더 기능은 그 똑같은 URL은 그대로 두고 바뀌는 그 번호만 바꿔서 게시판에 여러 개의 글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인트루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트루더 기능을 한번 데모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빛미디어 사이트를 가서 인트루더 기능을 하기에 좋은 게시판을 한번 찾아보면요. 여기 보면 뭐 이런 여기 뭐 글 모음이 있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한빛 뭐 책 읽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이런 좋은 거 같잖아요. IT 기사 번역, 기획 문제. 이게 괜찮네요. 기획 연재라고 하는 여기 게시판을 들어왔더니 시리즈 리스트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첫 번째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제일 최신 기획 연재 글이겠죠? 그걸 눌러보면 시리즈 디테일 리스트 HTML에 인덱스가 31번이 있잖아요. 두 번째 걸 눌러보면은 그 앞에까지는 똑같죠. 앞에까지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주소인데 오로지 번호가 30번인 걸 알 수 있어요. 31번, 30번. 그렇죠?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9번 번호고 더 아래까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23번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게시판의 그 글의 ID에 해당하는 번호만 다를 뿐 나머지 이거는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 숫자만 바꿔가면서 리퀘스트를 날려가지고 여러 개의 글들을 한꺼번에 액세스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버프 스윗의 인트루더 기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한번 좀 데모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락시로 가서 HTTP 히스토리로 가보면 방금 제가 액세스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예, 여기가 지금 get 명령어였고 여기 HCS IDX가 23번이다. 23번에 해당하는 이제 유액 기사 연재글 했었죠. 그거의 리스폰스를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와야 되죠? 계산기는 23번 글이 계산기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되었을까? 뭐 이런 써야 되거든요. 이게 커가지고 이걸 렌더로 해볼까요? 됐죠? 요 23번 글이 우리가 요 화면이 지금 잘 뜨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요 리퀘스트가 요 리스폰스를 받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요 숫자만 좀 자꾸 바꾸고 싶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래서 일단은 해당하는 URL을 인트루더로 이제 먼저 인트루더 기능으로 보내야 됩니다. send to 여기서 여기서 되지 않을까요? send to intruder라고 하는 거를 고요. 메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록시 옆에 있는 intruder로 가보면 방금 보냈던 그 23번 글 여기 포함이 된 페일로드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세요. 요게 이제 인트루더 메뉴로 이제 옮겨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바꾸고 싶은 부분을 이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3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요. 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add 달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이제 변경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어떻게 변경을 시킬래? 라고 하는 거는 옆에 지금 현재 positions라고 하는 서브 메뉴를 선택해서 일종의 변수를 추가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페일로드를 추가를 하면 여기 페일로드 타입이 넘버가 되겠죠. 넘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from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3번부터 할까요? 23번부터 30번까지 31번까지였나? 그러니까 23번부터 31번까지 이렇게 하면 그 자리만 여기 아까 퍼센트 달러죠. 달러 이 부분이 이제 23, 24, 25, 31까지 바뀌면서 이제 요청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 스타트 어택을 누르면요. 그래서 23번부터 31번까지 저를 가는 걸 알고 있고요. 자, 23번 보면 이제 리스폰스가 잘 왔는지 봐야 되겠죠. 렌더 리스폰스 보고 계산기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되었을까 이거죠. 24번은 이제 실무에서 바로 통하는 핵심 기능. 31번은 이게 제일 최신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빠르게 게시판 글 같은 거를 가져와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러니까 변수값을 받아서 아까 달러 23이라고 했던 그 변수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웹페이지를 숫자값으로 원래 일일이 확인했었어야 하는 건데, 변수값을 자동으로 버프 스윗이 이제 생성해가지고 리퀘스트를 날려주고 이제 가져오는 것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인트루더 기능이다 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인트루더 기능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피터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터 기능은 인터셉트한 리퀘스트를 여러 번 내가 그걸 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리피트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리피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똑같은 거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인터셉트한 그 메시지를 조금씩 변형을 해서 보낼 수도 있겠죠.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요. 확실하고 인터셉트를 해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면 이 리피터에 어울리는 예제는 로긴일 것 같아요. 일단 로긴 페이지를 한번 보고요. 가보고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지금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디가 비밀번호를 일단 일부러 틀려보겠습니다. hello world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면 당연히 로그인이 안 되겠죠. 패스워드를 틀렸으니까. 그래서 가보면 로긴을 시도한 제가 이제 제 아이디와 로긴을 시도한 그 리퀘스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면 이건가요? 여기 보시면 한빛.co.kr 이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로긴 프로세스인지 프로시저인지 .php 요걸 클릭을 하시면 그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면 이게 지금 포스트 메서드로 돼 있죠. 포스트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요 리퀘스트 메시지의 body에다가 뭔가 이제 정보를 보낸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당연히 로긴 하는 시점이었으니까 그 body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전달할 텐데요. 이렇게 전달하네요. MID가 raise 제 아이디고 패스워드가 이제 hello world를 제가 쳤거든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해당 회원의 정보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죠. 잘 나오나요? 이게 팝업 메시지여가지고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리피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보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send to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end to repeater 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리피터를 가보면 이제 방금 기록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바꾸려고 합니다. 패스워드를. 그래서 그 패스워드를 제가 뭐로 설정을 지금 해놨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로 테스트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3장에서 패스워드 배웠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이거 패스워드를 게스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패스워드라고 예시가 들었던 패스워드로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일단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send를 누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까하고 똑같은 리퀘스트를 날리는데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이제 정확한 제대로 된 거를 주는 것이죠. send를 해서 봤더니 뭐라고 나왔습니까? 리스폰스가 지금 OK가 된 거예요. 2000 OK가 돼서 지금 로그인이 지금 성공을 한 상태인 겁니다. 근데 여기 웹페이지는 아직 업데이트 안 됐죠? 그래서 리프레시를 해보면 로그인이 다시 로그인이 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리피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이그젠플 됐습니다. 로그아웃 이제 로그아웃 됐고요. 다시 한번 리피터의 이 기능을 통해서 로그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다시 리피터에 send 누르면 또 OK를 했고 리프레시를 해보면 이 로그인 상태로 지금 다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버프 스윗의 리피터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데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